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상은요,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극혐하고 경멸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근데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적발이 됐는데, 심지어 경찰에서 송치, 검찰에서 기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무죄를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검사가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도 무죄를 때려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사건 내용의 전말을 좀 말씀드리면 이래요. 여기서 운전자 A씨라고 할게요. A씨가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A씨는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대리기사가 운전을 해서 가던 중에 중간에서 대리비를 가지고 조금 시시비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1급 4달러로 합시다. 임금을 4배나 올린단 말이오. 그래서 대리기사가 왕복 2차로, 그러니까 편도 1차로 도로죠.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중앙선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차로가 한 개씩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편도 1차로 도로고 밤 시간이고 또 이러니까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날 수도 있고요. 타 차량이랑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랑도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A씨가 다른 대리운전 기사 콜을 불렀는데 연말연시 요즘처럼 눈 오고 막 이런 날씨다 보니 대리기사가 잘 배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근처에 쭉 이렇게 둘러보니까 옆에 골목길 같은 이면도로로 이렇게 진입하는 도로가 있었나 봐요. 그쪽으로 차를 움직여서 살짝 빼놓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4m 정도 된다고 하네요. 판결문에서 보면. 자, 근데 이 이면도로를 출차하고 나오고 하는 차량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차량이 불편하겠지. 이면도로 한쪽 귀퉁이 이렇게 막아놓고 세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좀 차를 빼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술 먹어서 나 운전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A씨가 얘기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신고를 한 것 같아, 보니까. 음주운전자가 여기서 운전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됐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5, 면허 취소 수치였고요. 이걸 가지고 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음주운전으로 송치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기소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판사님이 재량을 보여줍니다. 자, 형법 제22조 1항에 근거해서 긴급한 상황일 때 긴급 피난을 위해서는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항목을 근거로 해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상당한 긴급 상황이었다 라고 판단을 했는지 한번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차량이 원래 서 있던 곳이 왕복 2차로 중에 1차로 한복판이었다. 그러니까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가는 길 하나 오는 길 하나 이렇게밖에 차로가 없는데 여기 한복판에 서 있으니 그대로 두면은 후행 차량에 의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이 A씨가 이동 주차한 곳이 이면도로로 연결되는 곳이긴 한데 거기 사고 위험이 주도로에 서 있는 것보다 현저하게 훨씬 안전하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아니면은 도로 갓길이나 이렇게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려면 더 먼 거리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A씨 같은 경우는 여기 이면도로 쪽으로 빠지는 곳으로 4m만 운전을 했지 이 이상 더 운전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m 정도 움직인 거는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플러스 그 주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을 위한 행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그리고 당시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 차량을 운전해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니까 경찰 불러가지고 경찰관이 와서 대신 운전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대신 운전을 해달라거나, 사실 남의 차 운전 못하죠. 하기 쉽지 않죠. 해달라고 하도. 주차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참작을 했을 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상당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판결이 나온 1심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진행합니다. 이제 항소를 할 때는 1심 때하고 동일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 항소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검찰에서 들고 나온 추가적인 정황이라든지 항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A씨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고 여기 한복판에 세워놨으면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그냥 A씨의 이 차 그냥 피해서 다니면 된다. 오히려 이 주도로로 진입하는 이 골목길을 틀어 막아버려가지고 더 교통방해 정도가 높아졌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항소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법원은 A씨가 이 차량을 이동을 안 시켰으면 이 사고가 발생한 시간, 그러니까 22시 한 36분경이라고 나와 있죠. 도로 가장자리에 눈이 쌓여 있었던 도로의 상태나 교통 상황 등을 봤을 때 이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A씨 차량을 피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검사가 주장한 대로 여기 이제 갓길에 정차시켜가지고 이면도로에 진입이 어렵다. 그러니까 골목길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차량들의 진출입이 어렵다고 해도 다른 도로로 갈 수 있다. 그런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엄청난 이런 위험들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여기다가 세워놓고 가야 될 필요는 없다.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적인 측면에서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가 조금 불편하게 돌아가더라도 공공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법원은 판결을 한 것 같고, 이제 검찰에서는 이 A씨의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처벌해달라. 약간 이런 처벌을 해서 재발 방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이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판결문들은 많이 읽어보는데 제가 보게 되면은 되게 목적은 같아요. 조금 이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적 자체는 법원이나 사법부나 다 목적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서로가 달라요. 그러니까 검찰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본보기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는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재발방지 측면에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보면 법원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다른 더 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음주운전은 허용이 되었다 라고 보는 이 관점이, 이게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되게 막 유도리 없다, 판사 AI로 대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양형 기준 자체의 문제인 거지, 사실 판사님들이 교통사고 관련된 판결문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나게 융통성 있게 판단을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사건은 저도 처음 보는 케이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만한 케이스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